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용고등학교 2학년 문과 정치화법을 담당할 장경민 선생님입니다. 저는 2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사이버로 만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정치화법의 교과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목적과 일상생활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별 고사가 논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측해 보았을 때 정치화법의 주요한 내용들은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수능 시험에서 문과 학생들은 9개 사탐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대학 진학에 자신의 전공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 또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관련돼서 정치화법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4월 15일 날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법과 정치화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화법의 교과는 역사적으로 두 과목으로 있었던 과목이 한 과목을 합쳤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란 과목에서 출발하였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그리고 지금은 정치와 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수업과 교육방송의 시청,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업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법은 총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의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로의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출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수업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해보면 정치의 의미와 기능, 법의 의미와 이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둘 수 있습니다. 탐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치, 법, 그리고 법의 이념으로서 제시되는 세 가지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와 두 번째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비교해 낼 수 있는 것이 이 페이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끔 문제에 좁은 의미를 한자어로 협의, 넓은 의미를 광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와 관련된 활동,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꿔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활동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는 당연히 포함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절하는 모든 권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지도 열기에 보면 네 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 네 가지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는 당연히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라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고 학급 회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터는 여러분이 뒤에서
일선의 정치 모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나가는 활동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 배보의 정의가 있고, 동양에서는 공자의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오른쪽 13페이지에 넘어오면 정치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질서 유지,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 그리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입니다. 희소란 단어는 절대적 부족이 아닌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치를 우리는 희소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단어는 희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학정원은 희소한 상대적 부족한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탐구활동에 나와 있는 피자를 배분하는 것도 정치의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피자를 배분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피자를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피자를 배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법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법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개념 또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먼저 이 법의 상위 개념으로서 사회규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사회규범을 관습과 도덕과 법만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종교규범을 더 추가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조그만 것이 관습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행위의 준칙, 그리고 도덕에서는 제일 마지막 줄에 가치의 기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다른 규범과 비교되는 법의 의미, 법의 특징은 사회규범에 포함이 되고 국가에 의한 강력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